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오송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임영순 이사장님을 모시고 올해의 주요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충북도민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저는 오송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임영수입니다. 오늘 이 파워 인터뷰를 통해서 귀한 시청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지금 마침 이 따뜻한 봄날이 시작되는 계절인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하시는 일들, 또 우리 충북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 또 우리 무엇보다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봄날처럼 좀 따뜻하게 풀려지고 화사한 또 희망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미래 먹거리 가운데 하나로 첨단 의료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단의 역할 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오송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충북도민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또 아직 생소하다고 느끼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미래의 첨단 산업의 세 가지 중에 바로 이 바이오 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전에 이 재단을 만들었고 그 전에 이미 오송 지역에 우리나라 국가 차원의 커다란 생명과학단지 내지는 이 바이오 이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바이오 신약하고 바이오 첨단 의료 기기를 로 대표되는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중요한 그런 그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예를 들면 지난번 코로나 때 백신이라든가 네. 항암 치료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요. 또 여러분 많이 하시는 이 소위 흉곽에 우리가 흉부에 넣는 그 콘텐츠, 네. 또 임플란트 네. 소재, 또 인공 무릎 관절, 그리고 내시경 같은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료 기기를 여기서 연구 개발하고 또 그것을 이제 시험하고 또 그것을 또 바로 옆에 식약처 질병관리청 네. 그런 그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인허가를 받도록 지원해주고 그걸 또 상품화하고 제조를 하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 수출하고 또 마케팅하는 그런 전 과정에서 저희가 기업의 수요별로 그걸 맞춰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온 지 지금 이제 4개월여가 정도가 됐습니다만은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크게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기관이구나 하는 걸 새롭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큰 주축이 뭐 농업이나 그건 뭐 기본적인 거고요. 주로 반도체, 자동차, 또 조선, 철강 뭐 이런 몇 가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바로 이런 이 바이오 분야 이런 산업을 얼마나 키우냐 하는 것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그런 큰 산업으로 도약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시작이고요. 네.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런 미래와 정말 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경제 대국을 떨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재고 그런 그 역할을 하도록 단계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또 끌고 나가고 조정도 하는 그런 종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후에 이제 넉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네네.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의정 활동 하시면서도 보건복지 상임위원장까지도 하시고 네네. 또 이쪽에서는 나름 전문가시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오송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을 한 4개월 동안 역임하시면서 느끼는 점도 많으시고 네네. 앞으로의 이게 어떻게 좀 추진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으셨는데 네네.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글쎄요, 제가 국회에 있다 오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만나면 국회에서는 좀 복잡하고 바빴는데 여기 오면 시간도 여유도 있고 그렇지 않냐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네.
그런데 제가 와서 막상 일을 시작을 해보니까 오히려 국회보다 바쁜 그런 일정도 많고요. 네. 그 중요성으로 봐도 국회 못지않은 그런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에 관련된 중요한 그런 그 산업이다 하는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제가 5번째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사장께서 열심히 잘 해놓은 그런 그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 마침 이제 청주 공항이 이제 앞으로 확장도 되고 네. 비행기들이 많이 이제 테이크업을 하는데 우리 재단도 새롭게 테이크업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다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정하자. 또 그다음에 조직과 그 일하는 체계를 바꾸자. 또 무엇보다 직원들의 여러 가지 후생이나 이 복지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3가지 팀을 만들어서 네.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조직도 지금 개편하도록 여러 가지 그 조치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 그런 노력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슬로건도 직원들이 공문을 받고 여러 가지 외부 자문을 받아서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 첨단 의료 산업의 중심 그렇게 이제 잡고요. 부제를 인류 건강의 미래를 개척합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슬로건에 맞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이런 일을 해나갈지 그런 것들을 이미 시작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침 우리 직원들도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분위기를 갖추고 있고 이때 출발을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것을 잘 제가 책임하에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저의 또 남다른 그런 고민과 또 고심과 노력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송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이 이제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았습니다. 네네. 그동안의 성과나 지역에 미친 영향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5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사실은 이게 연구 이런 개발하는 데서 그렇게 큰 기간은 아닙니다. 네. 다른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뭐 일본이나 심지어 중국도 이거는 뭐 100년 전, 200년 전부터 준비해온 그런 상황입니다. 우린 좀 늦게 출발은 했습니다만 비교적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15년 동안 바로 이 오송에 입지를 하면서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이 특허라든가 또 우리 의학 상품이 또 의료기기가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코로나 때 우리가 성공은 못했지만 이 셀트론이라는 그 네. 회사하고 백신 개발을 하도록 우리가 기초 연구라든가 또 이 약효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좀 했고요. 네. 또 이 치매 질환 지금 많이 걱정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에 관해서도 의미 있는 그런 그 성과를 냈습니다. 또 이제 스마트워치라고 그래서 네. 이 시계를 차면은 이 시계를 통해서 위치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역시 그 건강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그 시계를 별도로 개발을 좀 또 하기도 했고요. 또 인공 혈관이라든가 또 수술용 의료기기 네. 그것도 새로운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국제적으로 특허도 얻고 이미 출시를 하고 있거나 지금 출시를 하도록 여러 가지 개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건의 그런 그 이 특허나 이런 것들을 얻었고 뭐 기업들하고 이게 서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은 뭐 수백 건, 수천 건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IT 전시회, 네. CES 소위 그 전시회가 열렸는데 저희가 어떤 제품을 출시를 했냐 하면은 시각장애인들한테 AR을 이용한 그런 그 이 스마트 안경을 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경을 쓰면 그것이 이제 전자 망막이 생겨가지고 그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물체 눈앞에 있는 어떤 그 물체의 윤곽을 보게 되는 그런 그 이 제품을 출시를 해서 예.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야. 국제적인 공인을 받은 건데 앞으로 이것이 완제품이 돼서 시장에 나오려면 한 3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잘 개발을 해서 이거는 아마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시각장애인들한테 새로운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제품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암 치료제 같은 게 있었는데 네. 그 지속성이 그 좀 한정돼 있거나 시간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 지속 가능성을 상당기간 몇 배씩 늘리게 하거나 또 그 동맥 주사를 맞아야만 암 세포를 정확하게 추적해서 이거를 치료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피하 주사를 맞아도 그것이 가능한 그런 제품도 이제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은 뭐 국내 시장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의 글로벌 시장을 보고 한다고 그러면은 우선 그 이제 환자나 정말 우리가 아까 인류 건강의 미래를 개척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이 수요자들한테 좋은 그런 하나의 그 선물적인 그런 계기도 될 것 같고 이게 또 수요가 늘어나면 그 수출액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조 단위로 이제 늘어날 네.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제일 중요시한 것은 우리 바로 충북도나 청주시하고 교류 협력을 계속해 왔다. 네. 충북도와 청주시가 직접 여기에 투자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여러 가지 관심과 배려와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송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충북도가 과거에 이쪽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투자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온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저희는 이제 글로컬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눈과 머리는 세계를 보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가 지금 입지에 있는 곳은 바로 지역입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교류 협력을 하는 거고 여기 많은 이 바이오 기업들이 또 입지에 또 오고 또 여기에 있는 저 충북대학교나 여기 있는 대학들과 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고 식약처나 질병관리청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이제 인허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장점을 잘 살린다면 세계적인 그런 바이오 메카가 되는 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성과가 뭐 저희들이 좀 앞으로 더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온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세계적인 그런 그 이 바이오의 메카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지방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 말씀만 들어도 벌써부터 우리 충북 오송, 청주 오송이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네네. 급부상할 것 같은 느낌이 네네. 듭니다. 네네. 오송을 비롯해 이제 국내에 운영되고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가 20곳이 넘습니다. 이 중 이제 오송만이 가지고 있는 큰 강점이나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제 우선 기본적인 인프라가 바이오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요. 네. 특히 그 식약처나 질병관리청, 뭐 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평가원, 결국 우리가 바이오 제품을 만들어내도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기준이나 절차를 우리 재단과 함께하면 비교적 용이하게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잘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결국은 이쪽에 오송에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재단과 그 협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북도나 청주시가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시도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금은 무조건 뭐 결국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네. 기술 싸움이고 네. 거기에 대한 좀 이 R&D를 더 늘려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우수 인력이 여기에 둬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진천에 있는 바이오 마이스터 교회에 갔는데 네. 짧은 시간에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천의 학생들이 절반 정도가 되는데 학생들이 취업이 거의 다 잘 되고 있고 네. 제약학과, 식품관련학과 두 가지 그 과가 있는데 거의 취업이 잘 돼요. 네. 그리고 우선 학습이 보니까 완전히 실험 실습 위주로 해서 바로 졸업하고 나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참 이게 잘 선택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젊은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규제를 만들고 있고 네. 한쪽에서 완화해달라고 그러는데 좀 더 이런 그 이 세계와 경쟁하는 분야의 규제는 좀 더 과감하게 완화를 해서 기업들이 좀 더 유연하게
자기 제품을 개발하고 또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희망적인 것이 작년에 여기가 글로벌 첨단 재생 의료산업 이 개발 혁신구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예를 들면 그런 규제 심사도 중앙부처가 아니라 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좀 또 새로운 여건이 조성이 돼서 그런 점에서 이 참 오송 이 단지가 굉장히 다른 어느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그 특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동안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송이 바이오 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이제 물론 재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송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의 메카 중심이 되기 위한 당면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 좀 몇 군데 다녀왔고요. 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미국의 경우는 이제 보스턴 같은 데가 굉장히 이런 것이 특화된 그런 도시입니다. 네. 또 텍사스나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또 독일이나 또 불란서 같은 데가 우리보다 앞서 있는 이 바이오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가서 보고 또 뭐 안 가보더라도 이미 우리가 뭐 온라인 통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R&D입니다. 네. 그래서 R&D를 제대로 해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싸움이지 않습니까? 또 기술 싸움입니다. 네. 지금 AI 통해서 할 경우에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하는 신약 개발보다 훨씬 시간이 단축됩니다. 네. 지금 신약 개발의 경우에 한 10년이 걸립니다. 어. 수천억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임상이 뭐 3상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AI를 통하면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 가지가.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기술과 아이디어 싸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정부 차원의 투자가 좀 중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인적 우수 인력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클러스터로 잘 조성이 돼 있는데 네. 이걸 유기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충북대학교 우수 인력이 있습니다. 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약처나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또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잘 서로 교류 협력을 해서 이걸 끌고 나가느냐,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 그렇죠. 그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소위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래서 적과의 동침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경쟁하더라도 그 외국의 기업과 때로는 공동 연구도 하고 교류 협력도 하고 또 우리가 냉철하게 경쟁할 땐 경쟁하고 그런 상황이 벌써 많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보험을 잡기 위해서 보험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걸 이제 많이 이제 확산한 그런 추세인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 그 시각과 마인드를 글로벌 차원으로 많이 확대하고 새롭게 전환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노력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네. 오송뿐만 아니라 대구 첨단 의료복합단지와 기능을 통합해서 국가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제 밝히셨는데 네네.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보건복지에서 경험을 하긴 했습니다만 원래 이 오송 단지 만들 때부터 위치는 오송에 입지하지만 이게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경쟁력을 이게 높이자고 여기를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바로 이제 다른 지역에 그게 생겼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나쁘다 뭐 다른 지역이 발전하는 걸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배 아프게 생각한다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네. 다만 여기와 그쪽과의 어떤 서로 뭐 연계성, 기능적인 통합성 그런 거를 좀 가져야 되고 예를 들면 여기가 본원이면 본원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딱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여기는 바이오 또 그쪽은 이제 케미컬로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한데 그런 것이 서로 혼재가 되고 융복합이 되는 경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투자에 이제 집중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이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높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기능적인 그 이 차별화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좀 더 정부 차원에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다시 조정을 잘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일부에서는 타 지역의 또 하나의 어떤
재단이 필요하다 이런 네. 얘기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가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이것을 굳이 이 지역 균형 발전이다 이런 저 기준 가지고 볼 일은 아니다. 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경쟁력 높일 거냐 그게 초점이지 어느 지역에서 대한민국 내 이런 바이오가 많이 발전하느냐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거든요. 지금 한 20여 개 정도의 전국에 이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는데요. 저는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고 지금 양보다 질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선의의 경쟁은 뭐 필요합니다만 정부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불란서 우리보다 앞서 있는 이 나라들을 우리가 앞으로 따라잡고 또 그걸 선도하고 거꾸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 국내에서 지나친 경쟁이나 이걸 하는 거는 좀 소모적이고 네. 또 우리 국가 발전에 오히려 때로는 좀 부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정부 이번에 국가 바이오위원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네. 거기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서 아마 더 많은 의견 수렴과 또 이 지역의 의견 또 정부 차원의 조정 뭐 그런 것이 함께 연계가 돼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미래의 먹거리이다 보니까 네네. 선택과 집중 이게 또 네. 필요하다는 네. 우리 이제 이사장님 의견도 네. 또 검토해 볼 만한 이유가 네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오송첨단 의료산업 강화를 위해서는 이제 지역과의 연계, 아까 말씀드렸죠. 충북대병원을 비롯한 산학연 관의 연계도 이제 제대로 이루어져야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한 재단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네. 어떻게 좀 영향력을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를 클러스터를 만든 이유가 그런 서로 기관 간의 산학, 연, 병 전체가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또 지금 그렇게 해서 아까 일정한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협조나 이런 건 됐는데 구체적인 강론적인 그런 세부적인 협력이나 그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제 오송 바이오 포럼이다 이런 이제 토론회도 열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토론하고 연구하고 논의한 결과물이 바로 어떤 우리 바이오의 어떤 제품으로 이게 완성이 된다든가 연계가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논의하고 또 실제 그런 연결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점을 좀 보완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여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런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재정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그런 공동 연구나 공동 개발하는 그런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시너지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을 더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재단은 뭐 그거에 하나의 중간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런 아젠다나 이슈를 우리가 제시를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자 이렇게 나가야지 기다려서 수요가 생기면 또 누가 제기를 하면 그때 찾아 보려고 하거나 그걸 연계하는 것 좀 늦지 않나. 우리는 정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세계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데서 뭐 일본 같은 데만 가보니까 벌써 세포 이런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가 일반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과거에 그 이제 줄기세포 네. 그 연구에 대한 제약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제 활성화가 안 됐는데 결국 우리 환자들이 필요하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지금도 이미 나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또 그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일본에 가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국내에서 제대로 그거를 키우지 못하고 결국은 일본에 와 있는 그런 어떤 기관에 와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뒷받침하고 지원하고 제대로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해준다면 굳이 일본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을 뺏길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있고 또 그만큼 투자 또 돈을 더 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좀 아쉬운데 앞으로 해외에 나가지 말고 국내에 있는 이런 클러스터와 재단과 함께 하면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수출도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역할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재단과 우리 지방만의 역할로는 안 되고요. 역시 정부가 거기에 필요한 특별한 계획이나 돌파구를 만들고
또 지속적인 투자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좀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예산이 지금 우리하고 대구, 경북하고 재단 합쳐서 1년에 3천억인데요. 네. 사실 그 R&D 비용이랑은 굉장히 좀 미미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인건비 빼고 이렇게 하면은 기업들을 쓸 수 있는 비용도 좀 적은데 뭐 흔히 얘기하면 돈 없다, 뭐 인력 없다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은 이 분야는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정부가 나서서 정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주고 인큐베이션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기업들이 이 벤처 기업들이 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해야 되고 제가 이제 마침 정치권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역할을 좀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 계획과 우리 충북도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제 우리 오송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은 정부를 위해서 세계를 향해서 우리나라 미래 주요한 먹거리이자 일자리 확보의 핵심 분야입니다. 이거를 총괄 조정하고 지원하고 또 선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말 미래를 새롭게 밝히는 그런 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바이오 분야는 반도체 이상의 그런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의대에 많이 집중하는 걸 보고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 오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로 인류를 또 건강을 우리가 또 지킬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와 그런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부가가치도 엄청납니다. 이런 미래에 새로운 그 신념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뛰어들기를 바라고요. 우리 재단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다 정부 차원과 또 우리 충북도와 청주시와 함께 우리 글로컬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또 수행하고 조정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런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충북 도민들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또 여기에 대한 참여도 해주시고 우리 진천에 있는 그 바이오 마이스터 고등학교처럼 젊은 인재를 많이 육성하고 길러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내세운 여러 가지 일들을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하면서 우리의 꿈은 크게 우리 세계의 바이오 선도국가가 빨리 돼야 된다. 이런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청주공항에 비행기가 수시로 테이크업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재단도 저렇게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 직원들에게 자주 하고 있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민간 기업은 도와주지만 민간 기업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중요한 기관이다. 이런 사명감과 또 새로운 또 이 도전 의식을 갖자 이렇게 추스리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또 도와주실 건 도와주시고 또 잘못되는 거 있으면 또 교정도 해주시고 충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좋은 봄날에 여러분 하시는 일들 또 우리 충북도가 하는 일, 청주시가 하는 일 무엇보다 우리 국정 상황이 정말 봄날처럼 잘 풀리고 새로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쪼록 우리 충북 오송이 세계적인 첨단 의료 산업단지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명수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